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삼선 의원이신데요.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복당하시고 좀 움직임이 없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예, 출사표부터 좀 들어야겠네요. 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를 혁신적으로 혁파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최대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 네. 국민의 어떤 역량을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존중받아야 되겠다.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면은 이런 탈원전 같은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그리고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 같은 그런 망국적 정책으로 국민이 참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지난 4년간 잘 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나무로 보면 뿌리에 해당되는데 지금 한 표만 더 가져가면 모든 걸 가져가는 성자 독식 권력 구조입니다.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미래가 없다. 모든 미래에 발목 잡고 있는 썩어가는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공존의 틀로 협치의 구조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이 돼야 된다. 저 네. 김태호가 정치하는 이유면서 꼭 이기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승자 독식 제도를 이제 끝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정치권의 공존을 강조하면서 이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이 있을까요? 바로 제가 취임을 한다면은 여야 또는 각계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존을 위한 컨퍼런스를 바로 가동해서 예. 여기서 나온 개헌안을 협치안을 2014년도 국민투표로 같이 붙여서 그 결과로 바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된다. 저는 임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기 대통령은. 예. 그게 2024년 총선에서 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 취임 2년 동안에 개헌안 협치와 공존의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출범시켜야 되고 지금의 87 체제가 실제 모든 기회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미래로 가는 사회 곳곳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금 역사적 과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국 개헌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기 이 대권 도전에 성공하신다면 자신의 임기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세종대왕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국민적인 창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30년 왕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어떤 쓸모있는 일을 했느냐,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 돼야 된다. 그게 기득권의 진정한 후계의 마음이고, 진짜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일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저는 아마 말은 안 해도 지금 진영 논리로 적대적 그 싸움 속에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나라 망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싸움은 가짜 싸움입니다. 미래를 위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조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여든 야든 이 개헌에 동조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가로막고 있고 이 노동의 이중구조 지금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미래로 이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존의 틀, 갈라진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게 가장 뿌리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의원님의 생각은 좀 의원 내각제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 여야의 대표와 각계각층의 대표를 통해서 가칭 화합과 진보를 위한 그런 공정 컨퍼런스를 가동하겠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2024년도 총선에 붙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좀 던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겁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이제 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 대권 도전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꼭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 구체적인 공약들이 또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될 텐데 좀 내세울 만한 공약은 실질적인 공약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관련 또 우리 청소년 관련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방금 말한 그 국가에 가야 될 그 방향의 어떤 기조, 기본적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공약을 내세워도 그게 지지도 않고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독일의 어떤 정치 구조라든가 많은 선진국들이 바로 이 공존을 위한 정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의 남북 문제라든가 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배분 문제 이런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이게 가장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약간 실생활에서는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부동산 공약을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도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임대차 3법을 즉각 폐기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잖아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금 기업 규제 3법도 실제 즉각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할 때 탈원전 문제도 탈원전이 돼야 되고 지금 부동산 이 정부의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고 이념적으로 지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 한번 고생해봐라. 고통 겪어봐라.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일관성이 있어요. 25번 정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계속 일관성 있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실거주 2년 계획을 2년 보유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렇게 바꾸니까 바로 전세 매물이 쏟아졌고 또 전세 가격도 1억이나 이렇게 다운됐습니다. 이 규제라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어떤 비과세 조건이라든지 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최대 공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10년 실거주해야 혜택을 본다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요. 또 실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시장의 주택 정책은 시장에 맡기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LH공사 같은 데서 이렇게 장난치고 국민들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LH공사에서 택지 조성한 그런 부분들을 원가로 시장에 내놔야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 또 임대주택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 하는 그런 환매 조건부 분양제도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시장에 맡기고 정부에서 할 일이 딱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이렇게 간섭하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혁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즉 3법의 폐지뿐만 아니라 더 전향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정부의 할 일과 시장의 할 일을 분명히 좀 구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질서 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독일이 한때 유럽의 병자였는데 결국에 하르츠의 그런 노동계획을 통해서 많은 변화로 유럽의 강자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져 가기 위해서라도 협치에 이런 정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네. 이준석 대표와도 또 호프타임을 갖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저런 간을 보듯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요즘 주춤하고 빠지는 이유가 지도자 모습을 못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과거에 그 방기문 총장님이 계속 1, 2년 대권 후보 선두에 있었지만은 며칠 사이에 이렇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민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정치력에 약간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자고 우문하면 안 된다. 들어와야 된다. 이미 생각이나 가치가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들어오는 게 맞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입당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이유는 좀 어떻게 그래도 보세요? 또 정치 선배로서.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 내부에 진용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 국민적 이야기도 듣겠지만은 이렇게 계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정권 교체가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그게 호랑이 굴이든 어딘 들어가겠다. 거기서
평가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 간을 볼 상황은 아니고 이제 곧바로 입당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의원님은 어떠세요? 좀 이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면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윤 전 총장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제 스스로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냐 스스로가 가장 큰 라이벌이지 누구 상대가 따로 있겠습니까? 아마 각 후보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대로 김태호 실력이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 야 저렇게 잘 부를 줄 몰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실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지지율이 이제 당 밖에서 활동하거나 또 당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판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그 JTBC의 그 싱어게인이라는 그 싱어게인 그 아시죠? 네, 경쟁 프로그램이죠. 예. 경연 프로.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명 가수들이 결국에 그 판이 벌어졌을 때 그 노래 실력이나 마스터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공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앞서가는 그 후보자들 중심으로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막상 똑같은 판 위에 플랫폼 위에 올라와서 실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아마 그 실력이 분명하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시작되면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 당내에 내공 있는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래 보고요. 결국 실력인데 네. 그 실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보는 어떤 지혜라든지 또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그런 겸손한 겸한 애티튜드 이런 게 어우러져 있어야 하나의 실력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그동안에 뭐 도의원도 했고 군수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지금 국회의원 3선도 하고 또 옛날에 2010년도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제가 그러네요. 예.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결국에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이 익어가듯이 저 김태호도 조금 익어가고 있다. 정말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이 맛을 김태의 맛을 국민들과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 의원님들은 뭐 의원님 캠프에 많이 합류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뭐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저를 뭐 신뢰해 주는 분들이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경선이 시작됐을 때 사실 민주당도 경선 시작하고 나니까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더라고요. 예, 김태호라고 하는 와인이 얼마나 또 이 숙성돼 가고 또 경쟁력을 발휘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었습니다.